(7월 27일) 수요일 오늘 나온 더구루 기사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더구루 런치박스 시작합니다. 오늘도 더구루 편집국 수석 에디터 김병용 기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. 네, 어제 어떠셨나요? 저도 오랜만에 네. 방송 출연이라 네. 약간 떨렸는데요. 뭐 많은 분이 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네. 기대하겠습니다. 네. 일단은 오늘 좀 아침 뉴스를 보면은 뭐 한미 연합 훈련을 한다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.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서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뭐 무기를 수입한다 이런 내용들도 많고 조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렇죠. 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좀 유럽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? 지금 일단은 보면 다시 유럽에 네. 군비 경쟁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. 그동안은 네. 이제 뭐 유럽이 아시다시피 1, 2차전 겪으면서 그렇죠.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? 특히 독일도 전범국가도 있고 해가지고 네. 그동안 이제 군비 경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토라는 이제 이제 우산 아래 서로 좀 자제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네. 이게 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또 이제 그 군비를 지원해야 되니까 무기를 네. 지원해야 되니까 이번 이제 오늘 나온 것도 그거에 사실 나비 효과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북유럽 국가들도 지금 다시 군비 경쟁 재무장 독일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지금 유럽은 다시 군비 경쟁 시대가 들어갔습니다. 예. 그러면 좀 우리나라도 약간 전쟁에 대비하는 느낌인 건지 아니면 그냥 북한에 맞대응을 하겠다 이런 느낌인 건지. 네. 좀 우리는 네. 뭐 아직 시정 국가잖아요. 네네. 전쟁을 중단한 것까지 아직 뭐 종전된 국가가 아니고 뭐 항상 우리의 안보 이슈가 있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런 이슈가 지금한테는 좀 기업들한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항상 이런 가운데서도 그렇죠. 이게 웃는 명가암이 네. 있는 거니까. 네네. 오늘 기사도 이와 관련한 내용인데요. 그렇죠. 좀 어떤 기사인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이 무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.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현재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 30분입니다. 아직 저희 우리나라 시간이랑은 좀 다르죠. 7시간 차이가 나니까 아직 폴란드에서는 9시 반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따지면 한 오후 4시? 네, 그쯤 될 것 같아요. 네. 4시. 오늘 오전 이제 9시 30분 한국산 무기 구매 계약에 승인할 것이라는 기사인데요. 네. 오늘 기사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기사를 함께 먼저 보시면은요. 폴란드 정부가 오늘 한국산 흑표전차와 자주포, 경공격기 등을 도입하는 무기 구매 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는데요.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올해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3% 이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요. 또 한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폴란드의 무기 계약과 관련해 방산 업무를 전담하는 무관이 파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네, 무기별로 좀 구체적인 구매 수량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.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, 자세한 사항은 더구루 홈페이지에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어제도 저희가 이제 폴란드 얘기를 했었는데요. 우연찮게. 네, 계속해서 이제 폴란드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. 네. 근데 그만큼 저희한테는 중요한 시장입니다. 네네, 좀 중요한 고객인 것 같은데, 이제 폴란드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무기를 좀 사들인다는 게 아무래도 이 전쟁의 영향으로 보면 되는 거겠죠. 네. 이제 이번 구매권은 사이가 저희 더구루 기사를 보시면 작년 연말부터 올 초부터 쭉 팔로우했던 내용입니다. 네, 계속해서 후속된 기사. 그렇죠. 거기 현지 방산기업이 우리나라에 왔던 거,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현지 방산기업이나 아니면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회의한 내용도 저희 기사로 쭉 팔로우했던 내용이거든요. 그 결과물이에요. 근데 사실 지금 뭐 구체적으로 계약 대수가 나왔지만 총 금액은 안 나왔거든요. 근데 대략 산출해 보면 한 10조 정도 돼요. 10조. 10조 정도. 최소 10조입니다. 최소. 근데 보통 이제 이 10조도 한 몇십 조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논의가 이루어져도
몇 년 정도 걸리거든요. 네. 도장 찍기까지는. 근데 지금 오늘 도장 찍는 거, 그러니까 오늘은 엄밀히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네. 이런 구매 계획에 대해서 승인하는 겁니다. 네네. 뭐 아직 절차는 남았지만 사실상 이제 도장 찍은 거죠. 일단 도장을 찍고 찍은 거죠. 예. 근데 이게 불과 6개월 정도, 1년도 안 돼서 이뤄진 거거든요. 굉장히 그럼 빠른 시간에 이례적인 승인을 거죠. 하게 된 근데 거네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인데 네.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오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무기가 없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주변 국가들한테 SOS 요청을 했죠.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네, 그렇죠. 폴란드도 위험할 수 있으니 네네. 우리도 쳐들어온 거 아니야. 그래, 오케이. 그럼 네가 대신 싸워줘. 대신 우리는 무기를 빌려줄게. 해서 이제 폴란드가 가지고 있던 소위 말하는 이제 탱크, 장갑차를 준 거죠. 그리고 왜 줬냐면 독일이 약속을 했어요. 네. 너네 빈만큼 우리가 채워줄게. 네네. 근데 이게 어떠한 이유인지는 좀 우여곡절이 있는데 여튼 결론적으로는 독일이 안 한다고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전력의 공백이 생겨버린 거예요. 그쵸, 네. 그리고 때마침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서 그런 방어도 만들어야겠고 해가지고 이참에 빨리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국을 낙점한 거죠. 예, 근데 네.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, 여러 국가들이 올랐겠죠. 근데 네. 이제 뭐 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을 낙점한 배경들이 있습니다. 가장 뭐 저희 오늘 다른 기사 보면 국방부 장관이 직접 그 트위터에 올렸어요. 한국과 네. 계약 맺은 이유. 네. 딱 두 가지입니다. 네. 한국은 배달의 민족이지 않습니까? 그쵸. 빠른 배달. 쉽게 빠른, 얘기하면 네. 그 납기 단축입니다. 예, 왜냐하면 보통 이거 지금 계약하고 하면 그래도 뭐 이게 뭐 자동차처럼 바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쵸. 예, 방산 제품이라는 건 방산 무기라는 거는 먼저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생산한 거거든요. 네네네. 근데 이미 우리는 생산한 건 물량들은 대부분 다 이제 뭐 이렇게 육군이나 네. 국군한테 공급하게 돼 있는데 이걸 돌리는 겁니다, 일종의. 먼저 폴란드 주는 거예요. 그럼 예. 좀 미리 만들어 놓은 상품을 그렇죠. 먼저 갖다 더 준다. 빨리 줄 수 있는 거죠. 네네. 예, 그리고 또 현지 공장도 있고 해서 네.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기술력. 기술력. 좋다. 예, 두 가지를 네. 꼽았습니다. 예. 네. 그러면은 뭐 폴란드에서는 이렇게 계속 무기를 수입만 해왔던 건가요? 직접 생산하는 그 현지 방산 업체가 네. 있는데요. 네. 그 사실 그 자국 기업들이 스스로 무기를 만든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. 대부분 네. 다 기술을 도입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. 네. 폴란드도 이제 그런 기업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동안은 쭉 수입해 왔었죠. 예, 국내업체도 마찬가지고요. 네. 그럼 이제 무기들은 보통 이제 수입을 통해서 네, 조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. 또 이제 방금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 더구루 기사 중에 후속 기사가 나와서 조금 더 이제 그런가요? 자세하게 네, 짚어보려고 하는데요.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국방부 장관이 직접 네, 트위터에 이제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게 된 배경에 그렇죠. 대해서 이렇게 좀 정말 친절하게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. 네. 그러면 우리와 이렇게 무기 계약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독일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네. 빠른 전력 공백을 메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네. 한국의 신속한 납품기한 단축, 네, 뭐 기간 고급 용어로 단축. 말씀드리면 그거를 약속했고요.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 이렇게 가능한 게 현대로템이 이미 네.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바르샤바의 로템 때문에 그 바르샤바의 트램 네. 때문에 공장이 있어요. 네. 그것도 있고 신속한 기술 이전도 약속을 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맞물려 가지고 한국을 빠르게 파트너로 낙점을 한 거죠. 네. 그럼 기사에 보면은 뭐 180대 정도 뭐 먼저 받고 그리고 예, 뭐 그렇죠. 현지에서 생산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네. 이제 그러니까 올해 180대 먼저 네. 그 현대로템의 K2 전차죠. 흑표 네네. 블랙팬서. 이 180대를 지금 바로 줄 수 있는 거는 원래 육군에 공급할 물량을 돌려서 우리 육군에 그렇죠. 네, 돌리는 거고 나머지 물량들은 이제 현지에서 만드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거죠. 이를 위해서 이미 제가 알기로는 현지 방산기업이 제 정확한 이름이 지금 PGL인가 제가 헷갈리는데
그 기업이랑 이미 MOU도 맺는 걸로 알고 네네네. 있습니다. 네네.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원래 육군에 줄 거를 이렇게 다른 나라에 넘기는 거면은 또 우리나라는 괜찮을 네. 건가요? 한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없는 게 아니고 거의 네. 현대와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좀 늦어져도 크게 전력상 공백은 없죠. 네네네. 네. 그리고 이제 폴란드와의 계약이 좀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. 뭐 호주와는 이미 뭐 계약을 했었다 이런 기사도 나왔었는데 사실상 뭐 유럽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 지금 실제 처음이고요. 나토로 가는 건 처음이고 네네네. 지금 곳곳에서 많습니다. 지금 핀란드 건도 있고요, 노르웨이도 있고 이게 뭐 항상 라이벌은 독일입니다. 네, 독일 전차업체가 있거든요. 거기랑 이제 현대 로템, 그다음에 하나 디펜스 세 곳이 많이 지금 유럽 시장, 유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군비 경쟁을 하고 있고요. 네. 뭐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데 영국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. 영국이요. 한국산 장갑차 도입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. 제가 알기로는 하나 디펜스에서 열심히 물밑 수전을 벌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거는 네. 뭐 비밀인데 아직은. 네네네. 그러면 지금 전 유럽 유럽 전 지역에서 거의 수주가 이루어질 것 같네요.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도 얼마 전에 뭐 이집트도 뭐 네. 이번에 또 폴란드에 팔려나가는 K9 자주포 네. 짓고 있고요. 뭐 사우디 이런 나라들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관심이 많고요. 뭐 최근에 뭐 저기 그 카이에 FA50 같은 네네. 경우도 말레이시아도 지금 관심이 많고요. 뭐 아르헨티나 수출할 수 있었는데 이 원천 기술이 아무래도 이제 영국 거다 보니까 영국이랑 또 아르헨티나랑 사이가 안 좋거든요. 네. 그래서 영국이 하지 말아라 해서 못 팔았는데 남미에서도 국내에 그 한국산 비행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. 또 잠수함 또 관심이 많고. 네. 예, 아까 뭐 하여튼 한국산 K방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, 네. 일단은 이 원래 무기 수출이라고 하면 뭐 신흥국 위주로 해왔다 뭐 그렇죠.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유럽뿐만 아니라 정말 네, 전 남미, 세계적으로 예. 약간 한국산 무기에 예.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그렇죠. 많은 네.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기사를 다시 한번 넘어가서 다시 확인을 조금 해보면요.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업계에서 납품 단축하는 거, 기간을 단축하는 거랑 이제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민관합동 수주 전략이 유효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좀 K 방산의 특징이 있다, 뭐 K 방산의 좀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비입니다. 가성비요. 지금 네. 뭐 가장 뭐 기술력이 뛰어난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뭐 품질, 뭐 품질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품질을 따지면 한 80%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. 80% 수준. 근데 가격은 절반. 가격은 절반이고 품질은 거의 80% 수준. 뭐, 이었는데. 뭐 까다롭지만 까다로운 분들한테는 까다로운 고객한테는 만족하는 네.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절반인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나? 라는 거 그게 굉장히 어필하고 있고요. 그럼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그렇죠. 있는 거네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반도 상황입니다. 한반도가 사계절이잖아요. 네네. 그래서 무기는 뭐 추운데 더운데 다 그런 당금질을 그러니까 테스트 베드가 다양한 거죠. 환경을. 한국은 그게 잘 돼 있고요. 그리고 네.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달의 민족답게 뭐든지 빨리빨리. 그래서 이번에도 호주도 지금 뭐 대규모 군비 증강을 하고 있는데 네. 뭐 하나 디펜스 가 있고 최근에 이제 국내 한국 정부가 제안한 게 뭐냐면 거기 호주도 잠수함을 도입하거든요. 근데 네. 핵잠수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. 근데 이제 그 핵잠수함 도달하는 그 도입하는 시기까지 약간 전력의 공백이 있어요. 그러니까 재래식 잠수함이 필요하거든요. 여전히. 네.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애매한 거예요. 지금 발주하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? 핵잠수함 곧 올 텐데. 그래서 네. 제가 알기로는 한국 대우조선이 계약부터 사인부터 네. 인도까지 7년 안에 다 해주겠다라고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죠. 원래는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? 10년 이상 걸려요. 10년 이상 걸리는 거를 우리가 7년 안에 해주겠다. 그 인도네시아랑 인도네시아랑 대우조선이랑 같이 한 게 10년 넘게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고. 네. 그러면 뭐 이렇게 뭐 가성비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
여러 가지 그렇죠. 계절에 맞는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좀 가성비 좋은 무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좀 K 방산의 인기가 점점 그렇죠. 높아지는 예. 것 같고요. 실제로 수치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네. 그 수출 규모가 보면 2020년에 한 30억 달러, 그 작년에 70억 달러, 올해는 100억 달러를 넘을 거라고 했는데 네. 지금 이 페이스면 훌쩍 넘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예. 좀 급성장하는 느낌이 그렇죠. 예. 있네요. 뭐 네. 지금 말씀 안 드린 거 있지만 중동도 몇 군데 더 있고요 아직. 네. 예. 근데 유럽 국가들은 사실 이 전쟁 때문에 조금 이렇게 국방비에 집중을 한다고 하는데 중동이나 또 뭐 다른 나라들 뭐 호주라든지 이런 곳들도 좀 국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나 봐요. 쓰고 있죠. 뭐 국방이 중요한 거니까요. 네네네. 근데 예전에는 이제 한국 제품이 고려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금 한국산 무기가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런 이유 때문에 네. 굉장히 뭐 구매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거죠. 네. 이렇게 좀 급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에서도 자주 좀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또 나오는 얘기가 방산주가 원래는 경기 방어주였는데 그렇죠. 이제 성장주로 성장주 전환했다. 전환되고 있죠. 네, 네.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또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같이 보시면은 지금 세계 100대 방산기업 무기 총 판매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. 네. 네. 날이 갈수록 정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. 또 이제 방산기업 실적도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.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렇게 LIG 넥스원 뭐 영업이익과 매출이 나와 있는데요. 우리나라 방산업계 그러면 좀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성장한 건지 좀 구체적인 수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저는 뭐 수치야 어차피 네. 이 지금 방송을 보신 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 네. 리포트도 너무 많고요. 네. 저는 이제 이런 와중에 몇 가지 좀 이제 실적 말고도 몇 가지 좀 숨은 이슈를 제가 저만 네. 더불어만 알 수 있는 이슈를 뭐 알려드리면 뭐 최근에 이제 하나그룹이 원래 방산기업 네, 그렇죠. 원래 모체가 이제 그룹의 모체가 화학기업이라 네. 원래 폭탄 만든 기업이지 않습니까? 네네네. 예. 그래서 지금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방산기업들이 주 하나에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하나 디펜스, 그다음에 네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. 에어로스페이스,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네. 뭐도 있고요. 그리고 이거를 다 합쳐서 네. 하나에 만들겠다. 이거는 뭐 좀 꾸준히 나왔던 얘기인데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고요. 여기 하나 더 붙여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하나 디펜스가 이제 호주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네, 그 호주 차세대 전차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네. 물론 좀 규모는 줄었지만 지금 독일 업체랑 최종 후보에 올라와 있어요. 네. 그거를 위해서 현지에 하나 디펜스 호주 법인을 만들었습니다. 네. 이 법인을 좀 주목할 게 부분이 뭐냐면 네. 하나 디펜스는 이 호주 이 사업을 수주하면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해외 수출 전진 기지를 만들려고 해요. 호주를. 네. 그 현상 지점이 있으니까. 그럼 그래서 엄청난 규모겠네요. 네, 그리고 거기를 별도 법인, 해외 판매 법인으로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그거를 또 상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 이거는 진짜 내부자만 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정말 확정된 건 아니고요. 네. 그런 방안을 되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. 그게 또 미국이랑 또 미국 보병 장갑차 그 계획이랑 또 연관이 있거든요. 거기도 지금 하나가 해외 업체랑 미국 현지 업체랑 팀을 이뤄가지고 수주전 후보에 올라와 있거든요. 네. 거기다 하나 그 호주에서 만든 그 장갑차를 가지고 갈 겁니다. 네, 갈 건데 뭐 그런 의미에서 좀 지켜볼 부분이 있고요. 또 하나 합병 이슈가 있어요. 네. 이것도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썰 중에 하나인데 네. 현대 로템에서 이번에 네. 팔았지만 전체 그 장갑차 여기 이제 방산 비중은 매출 전체 10이라고 치면 네.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굉장히 미미한 수준인 거네요, 그러면. 근데 골치 아픈 게 많아요. 현대 로템 입장에서는. 네. 그래서 이거를 굳이 따로 안 할 필요가 있겠냐 해서 하나 디펜스가 인수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한화에서 굉장히 지금 물밑 작업들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게 되게 정말 방산을 많은 키우고 거네요. 있죠. 그리고 네.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입니다. LIG 넥스원도 하나에서 인수하는 거 아니냐. 왜냐하면 넥스원 직원들은
하나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. 네. 예, 뭐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말 우리는 하나 갈 거야라는 얘기가 있어요.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. 그쵸, 네. 왜냐하면 뭐 방사청에서 무기를 만들면 뭐 이거는 하나, 이거는 엑소는 다 나눠서 하거든요. 네네. 다 같이 들어가거든요. 서로 다 알고 있어요, 잘. 네네. 그래서 뭐 인수한다는 얘기도 사실 되게 좀 뭐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뭐 그래서, 어젠가요?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방산업체들 6개를 소집을 했다. 뭐 이런 얘기가 네, 있던데. 있죠. 예, 예. 그럼 이제 그 6개 업체들이 다 통합이 그렇지는 되는 않을 것 건가요? 같고, 예, 그렇지 않을 것 같고, 좀 관련이 있는. 근데 하나가 아마 그 정점에 있지 않을까. 그럼 네.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네. 그룹들을 네. 묶어서 하나가 가져갈 것. 예, 근데 하나그룹은 네. 좀 딜레마가 있는 게, 네. 이제 무기 산업을 하다 보면, 이제 아무래도 좀, 좋지 않은 인상들이 있어요. 네. 예, 뭐 아무래도 살상무기다 보니까. 음. 특히 다른 산업하는 데 있어서, 뭐 친환경 사업하는 데 있어서 좀 장애물 작용할 수 있거든요. 요즘 또 트렌드가 이제 네, 친환경인데 그렇죠. 네, 네. 반대로. 실질적으로 네. 뭐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 약간 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, 하나가. 그래서 하여튼 조심스러운데, 하나의 입장은 되게 조심스러운데, 이 방산 관련돼 가지고 꾸준히 물밑작을 벌이고 있다.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. 그래서 주목해볼 부분이 있다. 예. 네. 좀 그룹의 이미지에 그렇죠. 반할 수도 있지만 네, 어쨌든 네. 굉장히 세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안에서는 있는 단계다. 되게 좀 이렇게 힘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. 네네네. 이게 뭐 해외 분위기도 중요하지만, 바깥 외부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어떤 움직임 되게 주가 흐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. 예. 네, 그럼 방산 뭐 K 방산이 한화 이렇게 좀 공식처럼 나오게 뭐 될 그럴 수도 수 있죠. 있겠네요. 네네. 네네네. 그리고 방산업계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좀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을 것 같아요, 당연히. 네,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은 걸까요? 이미 뭐 롯데 같은 경우는 며칠째 네. 뭐 저 다 아시다시피 선반 형태에 있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하반기에 한번 더 지켜봐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좋은 계약권들이 있을 겁니다, 아마. 그러면 뭐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라. 혹시 갖고 계신 거 아니세요? 네, 저도 조금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, 네, 아무튼 끝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오늘 기사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 짚어봤습니다.